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단연 제약 바이오입니다. 관세 영향 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수출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좀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오히려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약 바이오 시간으로 전략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박주근 리덕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말 한마디 영향력, 우리가 이거 믿어도 될까라는 얘기를 잠시 저희가 코너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뭐 2주 안에 관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긴장을 하는 듯한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주 안에 뭐 부과할 이제 관세를 제약바이오에 부과할 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업체 중에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단기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겪어왔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이내로 이 변화들이 좀 더 완화될 것 같으면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은 하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하나씩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권이 많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판매하는 게 원료의약품입니다. 예. 그 원료의약품의 위탁개발 생산 CDMO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CDMO, DS 원료의약품은 진짜 판매 약가의 한 10% 정도에 차지하고요. 원료의약품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다 이제 10% 정도는 제약사의 판매가 인상으로 다 커버가 될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수출의 65%를 유럽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빅파마에 원료를 수출해서 유럽 제품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형식인데 이미 유럽의 빅파마들은 미국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인 뭐 효과의 어떤 영향을 있겠지만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수출도 2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MO 공장 수출은 보통 내수용으로 물량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중 가장 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출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은 이런 효과 때문에 미리 선제적 조치를 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게 뭐 대표적인 렘시마, 진펜터라, 그리고 유플라이라마, 스케미아 같이 한 네 종이 제품을 이제 주로 판매되고 그다음에 허주마 같은 항암제도 있긴 한데 이미 지난 1월달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미 1월달에 9개월치 재고를 미국에 보내놨습니다. 예, 9개월치. 네. 예. 그래서 이미 의약품 관세를 최소 충격을 이미 완화시켰죠. 그리고 이 9개월 이후에는 물론 이런 관세 영향을 계속 받겠지만 이 셀트리온의 미국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료의약품도 미리 재고를 쌓아놨어요. 셀트리온도 미리 좀 방어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K바이오팜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하게 DS 제품 그러니까 이쪽이 주기 때문에 미국 관세가 당장 닥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을 국가 안보 조사 대상으로 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보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제약 바이오는 입장 철회 같은 거는 안 하고 좀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영화계 문화 콘텐츠계가 비슷하게 왜냐하면 미국은 당장 의약품 부담이 국민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만약 관세까지 지금 붙이면 그렇지 않아도 의약 부담이 그러니까 의료 부담이 높은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특히 또 미국은 재밌게도 미국에도 빅파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호 관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는 게 아직 우리나라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이 수출하는 물량보다 많습니다. 이게 만약 상호 관세면 오히려 피해는 미국이 더 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네. 예,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의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의 의약 제약사도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주력 수출이 대부분 바이오시밀러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의료 그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런 변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 그 맥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봤을 때 기업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예상 대비해서는 좀 옥죄는 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좀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의약품 수출이 어떻게 보면 올해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100억 달러? 예, 100억 달러 정도. 네. 긍정적인 포인트잖아요. 수출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K-바이오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거니까. 그렇죠. 관세 전략에서는 카드로 이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제약 바이오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년 전에 2016년도에 한 35억 달러 정도 됐어요. 예. 지금 작년에 얼마였냐면 94억 달러입니다. 딱 3배 늘었죠. 근데 이제 올해 아마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입니다. 수출 물량 100억 달러 중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물량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미국은 이 100억 작년에 94억 달러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약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 17% 는 정도 거죠. 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수출 물량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50%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13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2015년 딱 10년 전에 미국의 수출이 460억에 불과했으니까 네. 10년 새에 딱 20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타격이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최근 한 5년 사이를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폭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거든요, 보시면. 근데 지금 2021년부터 미국의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물량이 줄고 있잖아요. 아마 저 부분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호관세의 의약품을 넣지 않았나. 예. 저 폭을 더 줄이는 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출 물량이 한 18% 정도 돼서 이번 관세 조치가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정도입니다. 네. 미국산 약도 많이 먹는 현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참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K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우리 쪽에서 보자면 수출 효자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앞서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고요. CDMO 물량이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도 미국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기술 수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빨리 개발을 해서 네.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의 기술 수출의 한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의 한 트랙으로 수출을 물량이 늘어서 기존에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빅파마들의 제네릭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끝나면
수준에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기술 수출과 바이오시밀러가 동시에 수출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막 부흥기에 올라가 있는 딱 그 단계거든요. 예. 이럴 때 관세가 좀 찬물을 끼얹어서 이런 그 어떤 성장기에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게 좀 걱정인 건 부분 분명하지만 미국 관세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득볼 게 별로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네네.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술 수출 또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로 보니까 4개월 만에 7조 원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예, 계속 좀 잘하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한 축에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기술 수출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올해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7조 원. 먼저 올릭스가 지금 그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2위 정도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에 예. 약 1조 원 정도 되는 9,117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알테오존에서 메도미민에다가 약 2조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기술을 이미 수출을 했고 지난달에 가장 큰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4조 1천억 원의 수출했는데 이건 더 괄목하는 게 뭐냐면 저 플랫폼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기술 수출은 대부분 후보 물질이라든지 뭐 항암제, 치료제 한 부분이라면 예. 저 플랫폼은 일종의 우리나라가 이런 거죠. 그 PC에 OS를 수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OS 같은 iOS가 운영체제를 운영체제 수출하는 수출한 것 마냥. 거니까 예. 그렇죠. 저 운영체 글락소에다가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게 유효성이 늘어난다면 저 플랫폼의 확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지난달에 ABL 바이오의 4조 원의 저기 플랫폼 수출은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상에 하나의 또 획을 긋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량도 꽤 되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에 기술 수출하는 거나 뭐 계약, 실적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민하는 전략 좀 잘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얘기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CDMO 업계에서는 또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흐름.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올해는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올해 이번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매출액이 119%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에 약 2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4조 8천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9,400억인데 이미 이번 1분기에 1조가 넘어섰습니다. 37%를 앞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우리나라 제약사들 순위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압도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도 뭐 감소고 소폭 증가 정도 불과한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더 압도적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기 실적 1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약사는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추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압도적인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아마 지금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제약사들은 지금 종근당이나 한모약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고 주춤했지만 앞으로 그 하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관세 정책에는 지금 현재 실적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이런 부분 이게 네. 먹는 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이성으로 봤을 때는 주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현재 글로벌 시장 1위와 2위 싸움이 큰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비만 시장에서 1위를 치고 나왔던 위고비를 선두로 치고 나왔던 노디스크가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의 일이죠. 그 일라이릴리가 안정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1위와 2위를 계속 수성할 거냐, 반격할 거냐를 두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기업 때문에 비만 치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 시장이요. 작년 기준으로 89억 달러, 약 12조 정도 됐는데 요게 5년 후가 되면 77조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구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빨라진 거죠. 경구용이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더 쉽게 소비를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소비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에 뛰어들었죠. 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판매약품도 이미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기타 기업들도 지금 비만 치료장에 뛰어들면서 비만 치료 시장은 앞으로 국내에도 한 2, 3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노보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가지고 어디가 네. 일리할 것인가를 보고 투자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R&D 현황을 보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국내 기업들도 이제, 투자의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독보적인 기업은 딱 두 곳이라고 곳입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올해 그렇다면은 상반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올해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해 보면 유리할 수 있을까요? 수익률 차원에서요? 우선 관세 영향이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제약바이오사가 우선 투자 1순위가 아닐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우선 당장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미국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바이오업계에서는 방산이나 조선주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수익이 좀 오를 곳은 역시 기술 수출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 대상 기업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가장 핫하고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비만 치료 시장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제약 바이오 기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늘 하락폭이 좀 있고요. 관세 영향인데 K제약바이오 올해 좀 봐야 할 기업들은 또 있습니다. 상당 부분 실적 포인트 이런 부분 잘 챙겨서 K바이오 경쟁력도 잘 챙겨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을 함께 하셨거든요. 다음번에도 좋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